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재판에 출석해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를 제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주 정부들은 선거 관리의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며 즉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항공유 가격이 오르자 글로벌 항공업계도 운임을 올리고 노선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도 오늘부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연방법원이 4억 달러 규모의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 소유주가 아니라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즉각 회항했고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재판에 출석해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을 둘러싼 핵심 분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출생 시민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출생시민권에 대한 기존 해석이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굳어진 잘못된 이해라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관세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도 병행했습니다. 지난 30일 트루소셜을 통해 출생 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다른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논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불체자나 임시체류자의 자녀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측은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배제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민자 역시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이상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헌법 해석의 근간을 둘러싼 충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강조해온 원문주의 원칙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미국 시민권의 범위와 이민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를 제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데 대해 주 정부들은 선거 관리의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며 즉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 전국의 유권자 명단을 작성할 것과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를 제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에 내린 것으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청과 합동으로 전국 각 주별로 유권자 총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우정국에 부재자 투표를 위한 우편 투표지 발송을 할 때 주 정부가 승인한 명단에 든 사람이 아니면 보내지 말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편 투표용지의 봉투에 특별한 바코드를 찍어서 추적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 관리 행정이나 우체국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우편 투표의 속임수는 전설적이고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은 정말 끔찍하다며 평소에 그의 가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조치가 앞으로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서명이 끝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우편 투표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두 곳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주 정부의 선거 관리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주는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각 주의 선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게 명시돼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도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당장에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사실상의 종전선언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 이란 관련 중요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2-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연설이 사실상의 종전선언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아주 고시라며 전쟁을 끝나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나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란이 장기간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엔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심 악화와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한 뒤 결과를 유리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과의 생산적인 회담을 언급해왔지만 이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전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전쟁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항공유 가격이 오르자 글로벌 항공업계도 운임을 올리고 노선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도 오늘부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오늘부터 항공권 추가 요금이 149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젯블루 항공도 많은 노선의 성수기 수화물 요금을 40달러에서 49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여름철 운항 편수를 줄였으며 다른 항공사 경영진도 연료비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노선은 운항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미국 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은 대부분 일주일 전보다 높았습니다. 젯블루 항공의 국내선 편도 최저가는 전주 대비 16% 올랐으며 대서양 횡단 노선은 6%, 플로리다행 항공편은 17% 이상 올랐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항공사 수익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항공유는 전쟁 이전 갤런당 약 2달러 5센트에서 지난 30일 갤런당 4달러 62센트로 올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정유소를 갖고 있어 연료비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음에도 3월 한 달 동안 연료비가 4억 달러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항공유가 오르면서 1분기 비용이 각각 4억 달러씩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부터 미국 노선의 경우 최고 50만원 내외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도 LA 노선의 경우 30% 운항 축소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노선도 10편 운항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민감한 의료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과 공유한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 부부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지난 30일 캘리포니아 남부지구 연방판사 제임스 E. 시몬스 주니어는 중국계 미국인 리첸과 위저우 부부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미국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선량한 도덕적 품성이 결여됐음을 보여준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첸은 2007년 네이션와이드 어린이 병원의 후원을 받아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에 2011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저우는 비슷한 경로를 거쳐 아내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첸은 2016년, 저우는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부부는 엑소존 분리와 관련된 의료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엑소존 분리는 질병 연구, 신약 개발에 중요한 세포에서 방출되는 미세 입자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외국인 전문가국을 통해 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첸은 30개월, 저우는 3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26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 명령받았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된 첸 부부는 이제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이 4억 달러 규모의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 소유주가 아니라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국가역사보존협회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4억 달러를 들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백악관 만찬장은 수용 인원이 200명이라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연회장 규모 설정 등 백악관을 변화시킬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온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 관리인이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레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 별관을 철거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 명백한 만큼 건설 중단 명령은 2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단 이후에도 안전과 안보에 관련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소셜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를 좌파 광신도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판결의 정당성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이 민간 기부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 유고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백악관 동관 철거 후 볼룸 신축 계획에 반대했고 찬성은 25%에 그쳤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의 명문대학에 기업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기업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줄 수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 원을 포함해 8억 5천만 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을 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 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정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애틀란타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즉각 회항했고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델타항공 DL104편은 브라질 상파울루 가룰리우스 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로 향하던 중 왼쪽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72명과 승무원 1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륙 직후 상승 과정에서 엔진이 불꽃을 튀기기 시작하더니 곧 화염이 커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어두운 하늘 속에서 불길이 번지자 일부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조종사는 약 4,500피트 상공에서 상승을 중단하고 긴급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비상 상황을 알리는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관제탑과 교신하며 공항으로 복귀했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으며 활주로에는 소방 및 구조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통해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고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염전 노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관국경 보호국은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 제품에 강제 노동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품 인도를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 ISP의 과점 체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관련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30일 뉴욕시 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자 증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상속세 인상 등 3가지 세금 정책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가장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하원이 현재 검토 중인 법인세 인상안은 연소득 $1,000만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현 7.25%에서 9.25%로 2%포인트 인상해 연간 약 $19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비해 주 상원 법인세 인상안은 연소득 $500만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 7.25%에서 9%로 1.75%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으로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일은 4월 7일까지 한 주간 연기됐습니다. 연방검찰이 파라 루이스 뉴욕시 의원과 그녀의 여동생이자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의 보좌관인 데비 루이스를 대상으로 이민자 및 노숙자 쉘터 운영과 관련한 뇌물 및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브루클린 기반 비영리단체가 시 계약을 유리하게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연방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원래 노인 및 가정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였으나 2022년 이후 뉴욕시의 이민자 및 노숙자 쉘터 운영 계약을 다수 수주하며 총 계약 규모가 $2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보좌관이 단체의 계약 수주와 자금 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뉴저지 페어뷰의 듀플렉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한인 가족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기부챈스가 지난 29일 개설한 피해 가족 돕기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오늘 오전까지 $6,500여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기부챈스는 자체적으로 $1,500의 기금도 조성한 상태입니다. 기부챈스는 우리 기관의 주니어 찬스메이커로 활동해온 리아 김 학생과 가족이 화재로 인해 집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면서 김양의 아버지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어머니는 남편을 돕기 위해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양 가족이 살던 페어뷰 A스트릿에 위치한 듀플렉스 주택은 지난 28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간간히 햇볕이 비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